위하여.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대정부 건의안을 8개항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과의 역차별 문제, 뭐 또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문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8개 항의 대정부 건의안이 오늘 전달이 될 겁니다. 우리 이번 주 신문이 차관님 혹시 보셨을지 몰라도 일면 톱이 전문대학 새 사업 대규모 예산 투입한다고 저희들이 크게 뽑았습니다.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대화에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시간 되시면서 얘기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차관님, 저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이 미래 전문대학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연구 요청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교육부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정책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뭐 논의하신 내용들도 좀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미래 방향에 대한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대학의 평생 직업교육 기능 활성화 요청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해서 여러 가지 사업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전문대학 쪽하고 이렇게 접점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평생 직업교육에 있어서는 전문대학이 정말 그 기능을 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책들을 제대로 잘해서 그런 원래의 임무하고 맞도록 그렇게 많이 하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용보험기금 및 2017년 전문대학 예산 지원 확대와 관련돼서 요청을 하셨는데, 이제 고용보험기금 쪽은 이제 고용부하고 계속 논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에 있어서는, 지난주에 제주도 가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맞춤형학과 부분, 이제 1200억 그 예산 부분은 그래도 잘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 기재부하고 협의 중이어서 이게 다 잘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름 이제 고용보험기금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고용보험기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직업 훈련 쪽에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학습자라기보다는 근로자 요건들이 많이 붙어 있고, 그리고 또 고용부에서는 또 전문대학이 아니라 폴리텍이나 뭐 자기네의 어떤 직업훈련기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조금은 꺼려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설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주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직업훈련을 제공할 때 매 사업마다 이렇게 따로 승인받는 걸 좀 한 번에 전문대 경우에 이미 다 인증 승인 받은 곳이고 정규대학이니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는데 그것까지는 못 받았고요. 일단은 가산점 주는 거는 적극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는 교육훈련 비용에 대해서 전문대학이 보다 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작은 부분이지만 한 30억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이제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제 실제 직업계 쪽으로 생각을 가진 그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위탁교육을 하는데 그 위탁교육을 전문대로 가서 위탁교육 받는 게 지금 현황이 2.4%인가 제가 숫자 기억하는 거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인원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대가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이제 확대하는 거를 하고 올해 확대하는 거는 일단은 그 고용보험기금 쪽이랑도 논의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실제 직업 세계에 들어가는 거에서 1년 안에 시작을 해야 된다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학생들을 알아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직업 경로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서 일단 2학기 때부터 저희가 그러니까 교육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등학교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교를 일부 넣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다시 이 특교 쪽 요번에 뭐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0억 조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2학기 때 그런 사업들도 하나 작지만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인원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교의 유학생 유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에 4년제 대학교는 유학생이 7만 5천 명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9,500명이 증가한 8만 5천 명이 이 4년제에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대학은 2010년도에 4,300명의 유학생이 이 2015년에는 1,000명 정도가 줄은 3,100명이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4년제하고 전문대학을 비교하면은 4년제의 전문대학은 3.7%의 아주 미미한 숫자가 전문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이 4년제가 유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대의 유학생 수는 감소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대학의 유학생 유치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유학생이 중국 유학생이 한 90% 정도가 됩니다. 그 나머지는 말레이시아, 몽골, 쪽으로 동남아 쪽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대부분 4년제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대학의 한국어학당에 그 유학생을 유치를 했을 때는 분명히 그 해당 대학에 입학을 하는 전제로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한국어학당 하고 난 뒤에 많은 학생들이 그 지방대학이라든지 다른 4년제 대학으로 입학하는 것을 우리 총장님들께서도 느끼실 것입니다. 해외 취업이 미진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 학생들에게 도전의식이 부족하고 의학 능력의 부족으로 일본,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는 언어를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 대상 국가의 자격증 취득 여부입니다. 사실 인턴으로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 또 취업 비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이라는 제한 조건이 있어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미국, 호주는 비자 요건이 까다롭고 또 기간이 짧습니다. 일부 직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IT 분야, 호텔, 조리, 뷰티 등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과 비교해서 낮은 급여 수준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 관광 계열의 학생들을 보냈을 때 숙식 제공하고 70에서 8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중국 수준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또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는 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취업으로 연결시키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아웃바운드 중심, 인바운드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을 우리 학교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총장님들 대학에서 또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학에는 대학 부설 글로벌 인재 교육원을 운영을 해서 영어반은 수준별 교육과 토익 600 이상을 취득하기 위한 특별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득점자는 K-무브 스쿨 사업에
선정을 한다든지 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해외 인턴 사업에는 많은 기회는 있지만은 토익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어 반도 마찬가지로 수준별 교육과 신 HSK 5급 이상을 취득하기 위한 특별반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신화역사공원 안에 싱가포르 회사가 운영하는 대단히 복합 리조트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240명이 이 서비스 전문가 실무 양성에 투입을 하고 있고 취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싱가포르 산토스를 운영하는 회장님과 면담을 했을 때 그분은 두얼 랭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기본이 되든 중국어가 기본이 되고 또 영어가 되는 그런 학생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화에서는 외국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해외 자매대학과의 교환 학생은 중국, 일본, 영어권으로 연 한 40명 정도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영어권에 25명, 중국어권 총 60명을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이 기술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4년제보다는 훨씬 수업을 듣기가 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절차에 간소화는 한 대학에서 이것을 법무부하고 말하기는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 대학에 대한 지원도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해외 취업률 제고에서는 NCS 기반 교육 과정을 우리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영국, 프랑스, 독일 많은 나라에서 기회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 취업 비자 이것은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라도 취업을 졸업자가 바로 가서 취업 비자를 또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가 필요하고 지금 청해진 사업이 4개 대학이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좀 기회를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 글로벌 현장 학습 및 해외 취업을 보다도 확대해야 합니다. 전문대학은 그동안 글로벌 현장 학습과 해외 취업 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현장 학습이나 세계로 프로젝트 같은 교육부의 국제화 사업으로 전문대학 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확대해 왔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최근 올해 이 글로벌 예산이 절반가량 줄어들었으며 기존의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도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의 K-무브 스쿨 사업으로 편입되어 전문대학 학생들의 해외 취업 지원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청해진 사업이나 또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통해서 전문대학의 해외 취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연성대학은 2003년부터 관광 중국어 학생들이 중국의 현지 자매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현지에서 교육을 한 결과 학생들의 여러 가지 교육 역량이 상승되어 중국 관련 직장과 또 중국의 현지 대학에 편입하는 이런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유학생 유치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현재 연성대학교는 베트남 등 현지 교육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패션, 뷰티 및 조리학과로 유학을 오려고 하는 학생들을 현지 한국어 학당에서 1차 교육을 실시한 후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본교 어학원에서 교육을 한 후
본교학과로 입학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이탈 우려가 없는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대학에서 유학생 유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교육과정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연성대학교는 전체 유학생 중 50% 정도가 패션 및 뷰티 스타일리스트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재학생들과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을 잘 관리하고 학생들의 이직률도 굉장히 적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정부에서는 대학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학생 유치 사업은 비용이 많이 발생할 뿐더러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의 일관성 있고 공정한 정책 수립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그리고 유학생 장학금 신설 등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이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와 정치권, 기업들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나와도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는 취업 성향도 문제가 있지만 대기업의 10%를 차지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정규직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80 내지 85%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는 50 내지 60%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고용유지 지원금, 실업급여, 취업 성공 패키지 등 다양한 고용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입학 자원은 급격하게 줄어들어 대학의 입학 정원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학령 인구를 상회하는 상황을 예상한 지가 우리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에도 대학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행스럽게 대한민국의 브랜드는 한류 바람을 타고 나날이 그 가치를 높이고 있어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학생들이 관심이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대학들은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지만 중소도시나 지방에서는 그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학생이 중국이라고 하는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모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대학생들이 해외 진출 방안을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하면 교육부에서는 법무부와 협조해서 일과 학습 연계하는 유학 비자를 제도를 신설하고 해외 대학 및 기업과 연계를 해서 교육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외 유학생 유치에도 힘을 쓰고 있지만 국가대학과 협력하여 해외 캠퍼스 설립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호주의 경우에는 국제 원조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학생을 유치하고 교육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외 진출 대학 전담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국내 대학 간의 연합 연계하에 고등교육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이 협력하여 국제협력 선도 대학의 모델을 창출하고
교육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참여하여 국제화의 성과를 이룰 수 있게 하여야고 봅니다. 특히 대학에서는 해외 현장 경험을 다방면으로 시켜 글로벌 감각을 고취시키며 해외 취업의 동기부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우리 그 전문대학의 이 그 해외 진출 사업에도 불균형적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그 GKS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4년제 일반 대학 160명 하는데 전문대학에는 딸랑 20명밖에 주지 않고 있어요. 예. 자, 이런 것도 너무 최소한 한 50명 정도는 우리가 높여야 우리 위치를 확보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글로벌 우리 현장 학습 사업인데요. 아마 우리 그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사실은 2015년도는 그 예산이 40억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다 보니 2016년도는 20억 5,600만 원으로 50%가 그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550명 정도 이렇게 학생들을 보냈는데, 올해는 270명으로도 반토막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뭐 주제하고는 조금 어긋납니다만은, 정말 이 통탄할 이야기, 다 우리 총장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난번에 우리 그 대전과학기술대학 정영선 우리 총장님 그 자료에 의하면은요, 우리 그 전문대학 비중은 대학 수는 우리 전문대학이 137개입니까? 4년제가 190 몇 개지요. 예, 이 학교 수는 42%를 차지하고, 우리 입학 정원으로 볼 때는 전문대학이 38%, 아마 그 구조 조정을 해서 지금은 한 37% 정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일반 대학에, 이번에 제가 확실하게 그 꼭지도 다 알게 됐어요. 2조 7천억. 그 꼭지가 사업이 13개더라고요. 우리는 딸랑 특성화 전문대학과, 그 다음 링크 사업,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글로벌 사업. 그거 딸랑, 그것도 40억인데 20억 또 삭감이 되고,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이거 통탄할 이야기고요. 아마 그 차관님 오시면은 우리 총장님들께서 우리 이성우 우리 회장님하고 우리 이기호 차기 회장님께서 이것 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적어도 우리가 38%의 그 캐파를 가지고 있는 전문대학 같으면은 2조 7천억에 대해서 38% 정도는 안 되더라도 한 30% 해도 제가 이 계산을 하니까 한 8천억 정도는 돼요. 왜 이렇게 불균형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적극 건의하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 분 총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시엔 프레지던트 서밋을 통해서 전문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총장님들께서 많은 정책 제안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정책 제안들이 의견 수렴되어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냈고요. 앞으로 뭐 전문대학, 또 4년제 대학, 또 국립대학, 뭐 다양한 이런 대학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10년 동안 전문대학 총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프레젠트 서밋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도출된 여러 결과들이 우리나라의 그 미래 교육을 위해서 또 피드백 될 수 있다면 앞으로 발전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번 그 프레젠트 서밋을 위해서 애써주신 대학신문의 여러 관계자들 또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의미 있고 참 보람 있는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대학 식구 모두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7번에 걸친 컨퍼런스 동안 거의 빠짐없이 다 오신 우리 총장님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그것이 미끄럼이 되어서 전문대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장님들.